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은 친구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지옥을 피부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 정신 차려라, 늘상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도 이 맛이 간 사람들, 현실 파악 안 되는 분들, 이 구제 불능인 사람도 많거든요. 아직 이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안 좋은 게 맞으니까. 사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도 좀 늦은 게 있어요. 왜냐? 이 대비라는 거 미리 해놔야 되거든. 사람의 동물이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나 어떤 경제관념, 마인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미리 대비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 늘상 얘기하지만 인생은 항상 최악의 수, 가장 안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현재에만 충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야. 현재만 충실한 거. 현재 충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좀 짧은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현재 만족하는 삶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1년 뒤, 2년 뒤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인생은 길고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나이 먹어서는 뒤가 없어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워요. 앞으로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객관적으로 대비를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을 꾸준하게 하는 분이 많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모아요. 가장 힘들게 사는데 돈을 안 모으려고 그래. 돈을 모으는 거 필수인데, 오히려 가진 사람이 돈을 어떻게든 다 모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돈 모으는 거 포기합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안 좋아져요. 누가 타기를 받아요? 없는 사람들이 타격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대비가 허술합니다. 자, 1인 가구 사신 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아껴 쓰라고 얘기인데, 아껴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황태훈이 1인 가구잖아요. 황태훈님 그래도 나름 아껴 쓰겠지만, 님 같은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분 서울 사시거든요. 저분은 자취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혼자 사신 지가. 저분 이제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데, 저 구로 쪽이 서울에서는 집값 좀 싼 편이라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황태님도 주변에 많이 봐서 알겠지만, 생활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딱히 나아지는 분들 별로 없죠. 왜냐? 생활 환경이 보다 좋게 되려면 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거나 돈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이야. 그냥 계속 월세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 나이 먹을수록 좋은 직장 다니기 힘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의 문제점은 아낄 줄 모릅니다. 워낙에 좀 부유하게 자라고, 고생 없이 자라고, 누리고 살다 보니까 뭔가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극도로 따지고, 조금이라도 귀찮은 거 싫어하고, 걷는 거 싫어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 싫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지만, 저 이걸 나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가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인프라가 공짜가 아닙니다. 다 돈이에요. 돈. 결국
본인의 인프라가 많이 따지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서울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나가는 인프라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인프라지 부분에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자본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자본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취한 사람일수록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모으려면 참아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좀 쪼들려도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조금만 쪼들려도 못해요. 좀 없이 살아라. 좀 덜 살라고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살아? 뭐하러 밥 해먹고 배달 음식 24시간 다 되는데 집에서 왜 먹습니까? 설거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뭐하러 손발을 고생시킵니까?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손발을 좀 고생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돈을 절약하려면 손발을 고생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집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요리를 해서 손발을 고생시키면 식비가 좀 줄어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되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택시를 안 타도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고생 안 하겠다. 내가 밖에 나가지 않겠다. 귀찮은 거 질색이다. 이러면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프라적인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마인드가. 본인도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인프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거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쓰는 최신형 스마트폰 나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해. 아니 최신형 스마트폰 안 써도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뭐 최신형 스마트폰 쓴다고 내가 돈을 잘 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나간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가본 해외여행지 나 안 가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갈 수 있는 거잖아. 여행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멀리 나가 귀찮은 사람도 있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건데 여행을 안 가면 넌 그 나이 먹고 여행도 안 가고 뭐 했냐 도대체. 같이 못 놀겠다. 그래 국내에서도 뭐 하려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 외국 가면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 말이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꼰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꼰대라는 거. 대비하셔야 돼요. 걱정되는 분들 많습니다. 대비라도 해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멘탈이 약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극복이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당장도 힘든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단계보다 몇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라 본인 위치를 좀 냉정하게 보시고 내가 지금 돈 쓸 때가 아니다 생각이 되면 모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없이 사는 것 좀 대비하셔야 돼. 돈 안 쓰고 사는 거. 배달 음식 안 먹고 사는 거.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적게 쓰는 거 대비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에 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요노족이라고 있죠. 요노족.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아. 진작에 요노족을 하지. 요즘에 이제 욜로족이 안 부르고 요노족이 안 돼. 요노족. 그러니까 YONO. You're only need one.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산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작에. 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걸 하냐고요.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요노게 했으면 돈 좋아. 그러면 돈을 굳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왜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요노족이야. 요노족 할 거면요.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 하셔야 돼. 평생. 자, 기왕 요노족 하실 거면
쭉 하셔야 돼요. 한번 요너 하실 거면 계속 요너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너도 잠깐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대리운전 업계에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와 함께 올해가 그야말로 최악인 업계 상황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는데 10시 넘으면 기사들이 집방향으로 퇴근 준비합니다. 난 일도 크게 감사했습니다. 법인 고객들의 위축이 실감납니다. 택시와 대리운전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사실 택시나 대리운전은 할 일이 없습니다. 밤늦게 택시 탈 일 거의 없어요. 일반 사람이면. 맞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가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택시나 대리운전 탈 일이 언제 생깁니까? 보통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경우나 어디 멀리 갈 때나 급하게 무슨 생겼을 때 그런 일 아니고서는 없는 거죠. 보통은 밤에 택시나 대리운전 잡는 경우는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경우, 그런 경우죠. 돈을 많이 쓰는 경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늦게 택시 타면 할증 붙고요. 대리운전도 할증 붙습니다. 늦게 이제 운전하면. 근데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보통 대리운전은 회사에 회식할 때, 밤늦게 회식하거나 뭐 주중 갈 때, 융적일 때,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대리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윤가 같은데 보통 대리운전 기사들이 상주에 있습니다. 그때 콜이 많이 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보통 이제 술집이나 윤가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쪼매나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리운전 기사예요. 폰 보면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콜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니까 당연히 콜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요즘 회사에서 회식을 잘 안 합니다. 회식을 해도 1차에서 끝납니다. 옛날처럼 밤늦게가 2차, 3차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회식을 좀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술 안 마시고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내는 걸로. 회식을 하더라도 저녁에서 한 8시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뭐 대리 부를 리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밤늦게가 술 마실 일은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요. 괜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늦게까지 마셔서 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밤에 보면 한산합니다. 조용해요. 여러분도 밤 9시, 10시 되면 나가보세요. 가게 문 닫아서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보면 길거리 가보면 이제 열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밤늦게 돗자리 깔아놓고 술 마시고 치킨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밤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사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영업자도 그거 아는지 늦게까지 장사를 안 해. 한 8시 때 문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이제 술 먹거나 뭐 유흥 즐기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